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9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그 첫 번째 시간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고요. OX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죠. 기업 공개는 주식을 분산시키는 거 맞죠? 재무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자,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겠죠.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 공개냐, 아니면 어,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 공개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자,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상장에 관련된 얘기겠죠. 예,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장이고요.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은 예, 매월 동일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공제한다. 자, 보증 비용은 특별계정의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이제 곱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우리가 보증 비용으로 공제를 하는데, 자, 매월 동일한 금액이냐, 매일 또는 매월 공제할 수 있죠. 자, 동일한 금액이냐 아니냐, 이게 바로 핵심이겠네요. 그죠? 자, 동일한 금액이 아니겠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특별계정의 적립금 매일 변동하죠. 매일 변동하니까 율은 동일하지만 특별계정의 적립금 자체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공제하는 금액은 매일 또는 매월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및 결산은 매월이 아니고 매일이죠. 그죠? 매일 시가로 평가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X가 되겠고요.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해당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세공제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미 세공제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징이 되지 않는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부터는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다음 중 직접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오랜만에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맞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직접금융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은 중간에서 빠지는 거죠.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자기네들의 책임과, 그죠? 자기네들의 이제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받아서 자금 수요자에게 제공을 한다. 이건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죠? 얘는 간접금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것. 얘가 간접금융이죠. 3번,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시장을 통해 직접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금을 거래한다. 얘가 직접 금융에 대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4번, 자금 거래의 손실과 이익에 대한 책임. 직접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담을 하지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는 것은 얘는 간접금융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현재의 계약 환율에 따라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 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자,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 그리고 현재 계약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한다. 얘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통화가 일단 개입이 됐으니까 외환이죠, 외환. 그 다음에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스왑 거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금에 대한
예, 수요,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 금리는 상승하는 것이 맞죠. 2번, 한국은행은 콜 금리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예,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을 다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률, 예,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한 금리. 예, 그게 바로 실질금리죠. 그죠? 그래서 명목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빼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실질금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경기 침체 시 경기가 침체를 하게 되면 어이구 남의 돈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라. 소비를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는 돈을 빌리기 쉽도록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한번 살펴보죠. 자, 주식시장의 공시. 자, 공시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에서는 회사가 주주 명부상의 주주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업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자본시장법상의 발행시장 공시. 자, 발행을 할 때, 예, 증권신고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3번, 자본시장법상의 유통시장 공시에는 공개매수 신고서는 수시공시 사항에 해당한다. 자, 유통시장 공시에서 수시공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로 공시에 대한 문제는 수시공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예, 수시공시는 아주 급박한 거, 아주 중대한 거, 그래서 중대한, 중요한, 뭐, 적기 시정 조치,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공개 매수 신고서는, 예, 수시공시 사항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내용일까요? 회사의 정관 및 회사 이사회 의사로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등을 비치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시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은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사채와 교환사채의 공통점. 예, 오랜만에 쉬운 문제 나온 것 같네요. 자, 전환사채는 뭡니까? 일단 발행할 때는 채권이었죠. 근데 전환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예, 뭘로 전환을 시켜주느냐? 예, 발행 기업의 주식과 전환시켜주겠다. 교환사채는요. 똑같이 발행된 거는 채권은 맞는데 교환시켜주겠다는 거죠. 뭐죠? 예, 발행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상장회사 유가증권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발행을 할 때는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특약이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도 낮습니다. 1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하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고요. 교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예, 발행회사가 소유한 다른 상장유가증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환사채죠. 4번 보겠습니다.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증권화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얘는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에 대한 내용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채권 가격은 채권의 유통 수익률과 반비례한다.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예, 유통 수익률이 올랐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 자체는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2번,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은 확대가 되죠. 만기가 길기 때문에 0.1%의 유통 수익률의 변동이 있어도 만기 자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확대가 됩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표면금리가 낮아요.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이, 예,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 폭도 크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왜 맞는 내용입니까? 금리가 낮다는 것은, 자, 표면금리가 1%하고 10%짜리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0.5%가 변동하더라도 표면금리가 낮은 1%는 50%가 변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성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기가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아주 좋습니다. 황금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아주 높다라는 거지 채권 수익률은 낮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높을수록, 즉 황금성이 높을수록 채권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분류과세 하는 소득. 자, 분류과세 하는 소득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분류과세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양도소득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예, 퇴직소득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양도퇴직소득 둘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예,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중에 한 가지인 1번 양도소득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1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맞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얘는 거의 뭐 정의와 같은 내용이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죠. 예, 그렇게 하는 종합과세 방식과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자, 이 뭐 오히려 뭐 합산을 했을 때 내지는 예,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따로 계산했을 때 오히려 예, 이게 세액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높은 산출세액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예, 선택을 한다. 종합과세 세액으로 결정을 한다. 그 내용이 되겠죠. 그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이게 바로 종합과세죠. 이게 바로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요거까지는 맞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자,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고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가 아니라 예,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하면 15.4%가 적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알맞은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자, 요건 뭐 아주 쉬운 문제지요. 예, 전환이도 문제입니다.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예, 괄호에 따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을 한다. 소수의 사람 아니죠.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대수의 법칙이죠. 대수의 법칙. 주사위 기억나시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표가 설명하는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자, 어떤 계약 특성인지 한번 살펴보죠.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의해 미리 작성된 보험약관을 통해 체결이 되는데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하거나 아니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다. 자, 이 보기 문제는 뭐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오는 문제지요. 이거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부합계약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예, 부합계약. 약관 누가 작성한다고요? 보험 회사가 미리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전체로서 승인 내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까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과로는 전액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자,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얘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보장성 보험료는요. 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일 때 계산되는 산출세액으로 알맞은 것은 자, 종합과세 표준 1,000만 원이면은 몇 퍼센트 구간입니까? 바로 예, 6% 구간이죠.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6% 하게 되면 바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 표준이 얼마 이하일 때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6%입니다. 그래서 최저 세율,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되는 과세 표준 기간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및 경과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변액보험 도입에 대한 역사, 경과, 요거 필요성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맞게 설명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2009년 금융위기 시에는 변액보험의 판매가 딱 그때만 감소했죠. 감소. 증가 아닙니다. 2번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게 아니죠.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수익률을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여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이게 변액보험 도입의 가장 큰 배경이 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습니까? 변액종신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죠. 자,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옵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어떤 변액보험도 최저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증 옵션 적용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선택 여부가 변액연금보험에서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옵션을 적용을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변액 종식은 당연히 보장성이기 때문에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옵션 적용 여부 선택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변액 보험도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보장형 변액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액 보험도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옵션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일까요? 2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저축성이네요. 일정 시점에 지정 적립금을 보증하는 지정 적립금 보증 제도를 통해 최저 적립금을 보장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 잘 나오지 않는 지문이었는데 최근에 출제가 되었네요. 3번. 변액연금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을 기납입 보험료로 보장을 합니다. 저축성 변액보험이죠.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최저 사망 보험금을 기본 보험금으로 보장한다. 보장형이니까 변액 종신 보험과 동일하게 최저 사망 보험금을 기본 사망 보험금으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 보증 옵션 무엇일까요? 변액연금보험에서 연금 개시 후 보증기간 중 지급될 연금액 괄호 열고 적립금 곱하기 연금 지급률을 보증하는 옵션이다. 자, 보험기간 중 지급될 연금액 나오면은 바로 GMIB를 의미를 합니다. 얘는 뭐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이 문제 GMIB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눈에 띕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 다음 그림의 방식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은 무엇입니까? 자, 이 그림 딱 나오면은 무조건 여러분께서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바로 변동보험을 계산하는 도표죠. 그럼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보장형이죠. 변액 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바로 이 두 가지의 변액보험을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도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1번에서 2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